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이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쌀쓸신잡입니다. 오늘 쌀쓸신잡 얘기는 헌법에 있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병역법 3조 있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저같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 트랜스젠더들은 군대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의 군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군대 입대를 하는 그 나이에 보통 한 20대 초반이겠죠? 성전환 수술을 이미 마쳤든가 고환적출을 이미 했다면 이거는 무조건 면제예요. 완전 면제예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20대 초반에 성전환 수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아직 성전환 수술과 고환적출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 면제를 받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면제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남성분들은 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검 등급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군대 관련 등급 기준으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1, 2, 3급은 현역이에요. 그냥 군대를 갑니다. 4급은 공익으로 가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나중에 예비군이랑 민방위는 모두 해야 됩니다. 5급이 나오면 면제는 면제야. 군대는 안 가. 근데 민방위는 갑니다. 예비군은 안 하고, 그리고 6급은 완전 면제예요. 민방위도 안 가요. 7급은 재검사예요. 지금 판단 못하니 나중에 다시 오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트랜스젠더 군면제는 2018년 이전과 2018년 이후는 천지 차이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징병 검사 방법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었어요. 면제 기준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검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지역별로 가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을 그 신검장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 신검장에 가보면은 내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적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트랜스젠더다, 나는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 진단서를 보여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우팅이죠, 이거는.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트랜스젠더임을 알려야 하는 그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저 때는 그 상의를 탈의하고 검사를 했거든. 근데 트랜스젠더가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으로 가슴이 발달한 상태라면은 정말 이거는 큰 문제인 거고, 아무리 수술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여자라 생각하는데 남자들과 같이 옷을 벗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거든. 공개된 장소에서 내 상의를 벗어야 되니까 수치심을 많이 느꼈지. 근데 2018년 2월 1일에 시행된 병역 판정 신체검사 검사규칙 제8조 6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 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거예요. 검사할 때 최소한 칸막이는 있는 데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어. 물론 면제 기준도 많이 바뀌었죠. 2018년이 정말 대격변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2018년에 바뀌게 되었는가? 그래서 2018년 이전에 어땠는지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좀 인권 침해적인 일들이 많았죠. 2005년에 서울병무청에서 성주체성 장애로 5급, 즉 민방위만 가고 군대는 면제되는 그런 트랜스젠더가 있었어요. 면제를 분명히 받았거든? 근데 9년 뒤에 그 면제가 취소됐어요. 웃기죠? 그 면제 취소 사유가 뭐냐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이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9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 이거야.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트랜스젠더가 다시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 그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으로 변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그래서 병역 면제가 타당하다. 병역 면제 취소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트랜스젠더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병무청 직원이 트랜스젠더한테 당신 면제 받으려면은 고환적출을 하고 와라. 라고 수술을 직접적으로 강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2012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병무청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진단서가 있고 호르몬을 장기간 맞았다고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네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재검을 받아라 라고 나왔어요, 말이. 이게 참 그렇잖아. 수술이라는 거를 남이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당 트랜스젠더가 병무청이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수술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트랜스젠더는 당장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고환 적출을 해서 재검사에서 5급 민방위만 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고환 적출이 비교적 성전환 수술에 비해서는 간단한 수술이긴 해. 근데 고환 적출하면은 나중에 피부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성전환 수술할 때 재료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수술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나올 수 있어. 태국에서 원래 남성기가 너무 작았어. 그리고 고환 적출로 인해서 고환 피부도 너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수술 거부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고환 적출을 하는 순간 그 순간 갱년기가 와요. 물론 트랜스젠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걸 나라에서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외과적인 수술을 굉장히 강요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섭니다. 2015년 9월 김광진이라는 국회의원이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명확한 검사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규정에는 분명 외과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 기준을 수립하여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트랜스젠더 면제는 모두 125건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1년에 30건 조금 넘는 거예요. 근데 이 125건 중에 고환 적출로 면제를 받은 게 104건, 정신과로 면제를 받은 게 21건입니다. 그러니까 악용을 못하게 정신과적 기준을 빡빡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런 여지는 안 만들고 그냥 몰라 수술해와 이랬다는 거야. 그럼 그 당시 법이 어땠느냐? 2016년 11월 29일자 시행된 병역 면제 관련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장애라는 항목을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인격장애 파트에 성주체성장애가 엮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런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격장애와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야, 사실. 내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군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라는 거를 어떤 자료를 통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고환 적출이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한 거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저 때는 어지간하면 군대 다 다녀왔어요, 트랜스젠더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트랜스젠더가 2명이 있어도 얘는 현역을 가고 얘는 공익을 가고 기준이 없었어, 기준이. 그리고 재검해가지고는 정말 나이가 25살, 6살 정도에 겨우 공익 판정이나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생 설계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재검 나오고 뭔가 좀 기준이 명확해야 준비도 하고 그러지. 근데 복불복이었어. 자, 근데 2018년 2월 1일 시행된 정신건강의학과 102의 2 아까는 인격장애와 성주체성장애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2018년 2월에는 102-2로 성주체성장애를 따로 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기준이 따로 빠진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2018년 이후로 나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같은 해인 2018년 9월 17일에 다시 개정됩니다. 한 해에 2번 개정됐어요. 2018년 9월 17일에 개정된 법이 현재 법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102-3 세 번째로 빠졌습니다. 3급이 사라졌어요. 현역으로 가는 경우가 사라졌습니다. 군 지정병원에서 6개월 이상 정신과 면담 기록이 일단 필요하고요. 물론 호르몬도 맞아야 합니다. 가슴을 이렇게 상체 CT 촬영을 해서 유선 조직이 발견되어야 해요.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투여를 하면은 유선이 생겨요. 유선 조직이 발견되었을 때 5급 면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 남성이 군대 면제를 목적으로 6개월 동안 면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6개월 정신과 면담 기록만 가지고 면제를 주면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CT 촬영을 통해서 호르몬을 장기간 투여해서 유선 조직이 형성되었다가 확인이 돼야만 5급 면제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기준이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정신과 기준이고 땅콩 기준도 있어요. 고환 기준. 고환 기준이 뭐냐면은 자, 비뇨기과 384번 항목 고환결손 또는 위축입니다. 자, 고환 같은 경우는 정상 크기의 절반 크기가 된 것을 위축이라고 하고요. 한쪽만 절반 크기면은 5급.
민방위 가는 면제. 양쪽 다 절반 크기면은 6급 면제입니다. 민방위도 안 가는 완전 면제. 이 고환 위축이라는 게 절반으로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걸 어떻게 검사하느냐.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징병검사장에서 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아는 트랜스젠더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징병검사장 가면은 정신과 진단서를 내고 호르몬 그 치료 결과들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따로 뺍니다, 그 트랜스젠더를. 밀실로 가요. 프라이빗한 공간에 가서 CT랑 초음파를 합니다. 제가 아는 트랜스젠더의 증언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기를 땅콩에 대고 하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시던 분이 이제 부탁을 한대요. 땅콩 옆에 막대기가 하나 있잖아. 그래서 막대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대요. 이제 CT랑 같이 봐가지고는 절반 이하의 크기가 되면은 6급이 나옵니다. 네. 이제 결론만 내리자면은 이런 거죠. 고환 적출을 하거나 고환이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면제가 떨어지고요.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신과 기록과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가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요즘에는 군대 가는 트랜스젠더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같은 트랜스젠더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는 당연히 군대 가는 거였거든. 왜냐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군대를 안 가려면은 당연히 고환 적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바뀐 거를 아직 모르는 트랜스젠더들이 너무 많아요. 나만 해도요, 이렇게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저한테 누가 언니 저 군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얘 그거 고환 적출하면 면제야,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으니까. 근데 2018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고 이걸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반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가 아니면서 군대 면제를 위해서 악용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 트랜스젠더가 아니야. 근데 내가 군대를 가기 싫어. 그래서 6개월 동안 군 지정병원에서 정신과 면담도 받고 호르몬을 있는 대로 꽂아가지고는 고환도 절반으로 줄여놓고 유선도 생기고 가슴도 뿔룩 나오고 이래. 그런 애 군대 보내면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냥 살기 vs 100억 받고 고자 되기 이런 거 나오잖아. 남자들이 고민할 정도라고. 100억을 받는 대신에 고자가 돼야 돼. 아 그럼 됐어, 그냥 살래. 이렇게 할 정도라고요. 근데 고작 군대를 안 가려고 거세가 되는 걸 선택을 해? 걔 군대 보내면 안 돼요. 그런 정신머리 가진 애한테 뭘 믿고 총을 맞길. 살쓸신잡이에요.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재미있고 호기심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이 많은 자라나는 트랜스젠더들, 우리 트리니 분들이 2018년 이후 이렇게 좀 제도가 정비됐다는 걸 알고 준비를 잘해서 계획에 없던 수술을 당기는 게 아니라, 남의 강요에 의해서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통해 면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다른 트랜스젠더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주제를 좀 선택한 게 가장 큽니다. 정리가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새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들이 유효할 테니까 군면제로 곤란을 겪는 동생 트랜스젠더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쌀쓸신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 자, 그러면 군대를 이미 다녀온 군필트젠들은 예비군을 어떻게 빼는가? 아, 물론 성전환 수술하면은 알아서 민방위도 다 빠져. 근데 아직 성전환 수술을 안 한 군필트젠 진단서가 필요해요.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케바케이긴 한데 보통 1년 이상 봐요. 그리고 외모의 여성화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병무청에 전화해서 나 트젠이라 예비군 면제받고 싶다 라고 말하면은 서류를 알려줄 거예요. 그 서류를 들고 병무청에 가면 됩니다. 간단한 상담과 가슴 부분 CT 촬영, 역시 유선 발달이 됐나 확인을 한 다음에 예비군이 면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군필트젠이 예비군을 면제받잖아? 그럼 민방위 가야 돼. 예비군은 면제가 됐는데 민방위를 가야 돼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